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을 우리가 원인으로 착각하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쓰이지 않은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의 형태로 비축이 됐겠지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적게 먹이면 빠지겠지.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인 거죠. 한 달이라는 기간은 내가 약속을 받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그 한 달 후의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을 제가 오랜 진료 경험으로 체득을 하다 보니까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만 얻기하기는 좀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한 달만 저와 함께 제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해본 분들이 하니까 정말 너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의 교수로 재직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네. 자, 일단 비만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병은 대사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비만이죠. 당뇨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비만이라는 병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배가 나오고 체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뱃살이 나오고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질병이 비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BMI 지수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도 이렇게 비만이다 아니다를 정확히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진단은 이 사람의 대사 이상을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배가 나오고 체중이 늘어나는 게 현상 중에 하나니까 그거는 손쉽게 해볼 수 있단 말이죠. 허리둘레를 재보고 체중계 눈구미에 올라가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키와 체중을 가지고 계산식으로 나온 게 지금 얘기한 체질량 지수 BMI인데, 이거는 체중이 많이 나간 것을 보는 간접적인 지표의 하나일 뿐, 이것이 비만의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다 대사 이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트레이너나 바디빌더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비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가지고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비만은 왜 되는 겁니까? 이건 많이 먹어서 되는 건가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체중계 눈금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잘못 결론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사 이상, 대사질환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을 우리가 원인으로 착각하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쓰이지 않은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의 형태로 비축이 됐겠지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적게 먹이면 빠지겠지.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비만이 생기는 것은 내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않은 결과물인데, 그 예를 들면 간에 기름이 낀다든지, 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든지,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늘 몸이 만성염증에 부종에 이런 상태로 부어있게 되면 몸이 무거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것은 내 몸이 나빠진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알고 있네요, 우리는. 그렇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치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식욕 억제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욕 억제제를 먹어서 일부러 덜 먹게 만들면 체중계 눈금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몸이 예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까요?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초반에 70kg이었는데 지금 40대 후반이 돼서 85kg, 90kg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20대 때 70kg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돌아가더라도 20대 때 70kg 몸은 아니겠죠. 왜? 나이 들면서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느니까 근육이 빠지고 배가 나와 있는 몸에서 다시 70kg로 돌아가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먹었다? 근육은 더 빠지겠죠. 가까스로 체중계 눈금을 70으로 맞춰놓긴 하겠지만 근육량은 더 줄어있고 몸은 더 나빠져 있는 몸이 되겠죠. 이건 치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치료는 대사 이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건강한 몸이 치료가 돼야지 체중계 눈금으로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비만 인구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BMI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성인 남자의 반 이상이 비만이다. 여성의 경우 여성은 남성들보다는 조금 그 유병률이 적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질량 지수로 비만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마른 비만이 많거든요. 체중계 눈금은 많이 나가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근육이 적은 그런 마른 비만이 많기 때문에 대사 이상을 가지고 제대로 그 유병률을 조사한다면 여성도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비만 나이대도 내려가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인구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지만 비만 시작 연령도 훨씬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심혈관 질환의 발생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당뇨병도 최근에 뭐 30대 당뇨가 증가하고 있고, 뭐 20대도 당뇨가 생기고 하는 거는 그런 질병의 발병 연령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소아비만이 10년 전에 비해서 2배 늘었거든요. 심각하네요. 네. 자, 그럼 본질적으로 비만해지지 않으려면 대사질환을 고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치료법이 뭔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고혈압이 됐어요. 약을 먹었어요. 혈압이 120에 80으로 떨어졌어요. 치료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표현은 내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게 치료거든요. 감기가 치료가 됐다라는 거는 내가 감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고혈압 약을 먹어서 혈압이 120에 80이 됐는데 약을 끊었더니 다시 올라갔어. 치료 맞나요? 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는데 약을 끊으니까 혈당이 다시 올라가. 또는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도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수치가 올라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 용량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렸어. 치료인가요? 그러니까 약 용량이 늘고 가지수가 늘었다는 건 뭐죠? 내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 아닌가요? 치료라는 거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비만의 치료는 뭘까요? 식욕 억제제를 먹어서 체중을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리는 게 치료일까요? 식욕 억제제 끊으면 다시 체중이 돌아올 텐데 내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럼 치료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려운 거죠. 약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왔어요. 당뇨 약을 안 먹고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느냐? 당뇨 초기에는 가능하죠. 설탕, 밀가루 완전히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완전히 100% 건강 모범생으로 산다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당뇨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게 궁극적인 치료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당뇨 약만 먹는 거거든요. 그거는 치료가 아니라 관리죠. 합병증으로 가는 거를 최대한 늦추겠다라고 하는 관리인 거지 치료가 아니잖아요. 주사 맞고 10kg, 20kg 빼는 게 치료인가요? 주사 비싸서 안 맞으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텐데,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돌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는데 어려우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술, 밀가루 끊고 평생 사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4일, 5일을 하루 1시간 이상 헬스클럽 가서 운동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해야 건강해진다는 걸. 그리고 잠도 하루에 7시간 이상 자야 된다는 걸 알아요.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생각만 할 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최소한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루틴 같은 게 없을까요? 그래서 한 달만 해보자 하고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진 거죠. 술을 평생 끊어라. 운동을 일주일에 4번, 5번 해라. 잠을 하루 7시간 이상 자라. 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프로젝트도 많고 지금 당장에 내일 술 약속이 있고 금방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 달만 건강 습관으로 돌아가면, 앞서 내가 치료라는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치료라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게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든 당뇨든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을 먹고 숫자만 떨어뜨리는 게 치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을 바꾸는 게 치료잖아요. 그 바꾸는 것을 한 달만 해도 몸이 지금보다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맛배기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좋네요.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간 같은 경우에 지방간의 원인이 흔히들 이제 술 많이 얘기하잖아요.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원인이 과당이거든요. 설탕. 어렸을 때부터 달달한 음식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소아청소년 지방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지방간 때문에 대사 이상이 생기면서 살이 찌고 그렇게 해서 20, 30대 당뇨가 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방간이 있을 때부터 치료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당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럼 지방간이 있을 때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간의 원인이 술하고 과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치료가 뭐죠? 술과 과당을 끊어야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치료 그러면 자꾸 약을 먹는 것만 생각해요. 지방간에 좋은 약 아직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무슨 밀크시스린이 간에 좋은 약을 먹는들 술과 과당을 끊지 않으면 얘가 좋아지냐고. 근데 술과 과당을 끊으면 좋아지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9일만 끊어도 좋아지고요. 성인의 경우도 보름만 끊어도 간 기능이 회복이 되거든요. 한 달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간을 엄청 좋아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뭐 설탕, 밀가루 음식이나 술을 뭐 예전 같진 않더라도 조금씩 먹는다면 내가 이미 지방간으로 몸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과 한 달 술을 끊어서 간을 정상간으로 만들어 놓고 먹는 것과는 똑같을까요? 그 다름을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한 달 프로그램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한 달인가요? 뭐 3주일 수도 있고 뭐 5주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박용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초반에는 12주였어요. 나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 내 몸을 바꾸려면 적어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월이 정작 실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길어요. 금방 정체기가 오고 중간에 치팅이 일어나고 길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2달로 줄여봤어요. 근데 2달도 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 달로 줄이는 대신 요 한 달 동안 예외 없이 철저하게 실천하면 몸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을 내가 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으로 겪은 거예요. 이를테면 2달, 3달을 다이어트를 하는데 중간에 행사가 있어서 밀가루 음식, 뭐 케이크도 먹고 회식이 있어가지고 술도 마시고 이래갖고는 그게 2개월, 3개월이 돼도 몸이 뚜렷하게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체기가 와서 사람들이 지치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은 내가 약속을 받는 거죠. 한 달만 저랑 약속하고 금기 음식 철저하게 금하고 술하고 설탕을 한번 끊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그 한 달 후의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을 제가 오랜 진료 경험으로 체득을 하다 보니까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만 얻기하기는 좀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한 달만 저와 함께 제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해본 분들이 하니까 정말 너무 좋아지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진 분들이 금방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까요? 좋아진 몸이 아까워서라도 술도 훨씬 줄이게 되고 밀가루도 빵 없이 못 살라는 사람들도 기육식품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지면 그런 음식들에 대한 나쁜 음식들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기 때문에 훨씬 몸이 나빠졌을 때보다 건강이 덜 해쳐요.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이 비만 탈출 4주 루틴이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끊는 거예요. 술, 설탕, 밀가루 아예 입에 대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평소 귀찮아서 또는 게을러서 안 했던 운동 꼭 들어가야 되고 일주일 중에 하루 또는 이틀을 간헐적 단식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그리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이 원칙을 한 달 동안 지키라는 거죠. 첫 3일 동안은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서 지방을 잘 안 쓰던 몸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려는 전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4일차부터는 단계적으로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근손 시위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하루에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먹게 하거든요. 이게 다이어트라면은 근손 시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게 먹으니까 무조건 근육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박용호 다이어트는 매일 일정 시간 간격으로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적정량 공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근손 시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고 간간히 간헐적 단식을 하면 전체적으로 섭취 에너지는 줄어드나 근손실이 없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체지방은 빠지면서 근육은 세이브되고 몸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 일주일이 좀 힘들긴 한데 첫 일주일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2주차부터는 이제 4끼 식사를 강조하니까 아침에 단백질 보충하고 점심에 일반식으로 밥 먹고 오후에 단백질 보충하고 저녁에 일반식을 먹되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단으로 쭉 이어가는데 2주차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매일매일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던 것을 24시간으로 늘려보고 3주차에는 그 24시간 단식을 2번으로 늘려보고 4주차에는 내 몸이 아주 건강해졌다라고 느껴지면 24시간 단식을 일주일에 3번까지는 해볼 수 있거든요. 3번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주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지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만들어 놓은 몸을 계속 유지하는 전략이죠. 그러면 유지기에는 체중을 매일 재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움직여야죠. 그렇게 해서 유지기로 만들다가 이게 욕심이 생겨서 한 달 더 해보고 싶은데 또 하면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지 내가 10kg 뺄 때까지 나는 기를 쓰고 다이어트 하겠어. 결국은 실패하고 요요가 생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첫 주에 탄수화물 끊는 게 포인트네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나 대사 이상이 생긴 사람들은 당이 떨어지는 걸 못 견뎌하거든요.
그게 조금 힘든데, 그래서 제 생각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조적으로 그런 약물 치료의 도움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짧게 약물의 도움으로 좀 덜 힘들게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무조건 체중계 눈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장군의 명검이 될 수도 있고 백장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드라마틱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또 준비 중이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덜 힘들게.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